안녕하세요. 최범균입니다. 최근에 제가 쓴 육각형 개발자라는 그 책이 나왔는데요. 요 책의 10장에 보면 글쓰기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. 그 내용의 일부를 좀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. 글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, 이제 특히 글은 주요 어떤 소통하는 수단 중에 하나죠. 이메일, 보고서, 위키, 혹은 뭐 채팅할 때 하는 것들, 이게 다 글과 문서잖아요. 그래서 글은 그만큼 어떤 중요한 소통 수단 중에 하나고요. 물론 대면으로 만나서 얘기를 하거나 뭐 전화를 하거나 할 수 있지만,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많이 사용되는 소통 수단을 꼽자면 글인 것 같아요. 이 글 어떤 문서의 품질이 떨어지면 결국 소통 역량에 이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. 예를 들면 이메일을 받았는데 와 이게 당최 무슨 소리를 하는지 알 수 없다거나, 실제로 이런 이메일을 좀 받을 때가 종종 있었고요. 또 위키 문서를 봤는데 너무나 장황하고 읽기 어렵거나, 혹은 중요한 내용이 너무 없거나, 그래서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거나 하는 그런 문서를 보게 되면 결국은 전달하고자 하는 게 뭔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소통이 그만큼 힘들어지겠죠. 그래서 우리가 대단히 좋은 글, 좋은 문서를 만들 필요는 없지만, 우리 개발자가 읽을 수 있는 글은 쓸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고요. 이런 나쁘지 않은 글을 쓰려면 또 많이 읽어야겠죠. 그래서 읽는 것도 그만큼 이제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. 이 나쁘지 않은 글을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? 당연히 다양한 방법, 더 좋은 방법이 있겠지만, 기본적으로 어떤 주제 혹은 목적, 대상,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야 된다고 보고, 또 내용의 흐름이나 구성, 이런 걸 이어서 이제 생각을 해야겠죠. 흐름을 고민하면 그 흐름이 이제 목차로 연결이 될 거고, 그 목차 안에 어떤 내용을 담을 건지 고민하게 될 거고, 다시 또 이 과정에서 흐름을 생각하게 되고, 또 목차를 조정하고, 또 내용을 고민하고, 이제 이런 게 계속 반복이 되면서 하나의 글이 이제 완성이 되고요. 뭐 당연하지만 이렇게 뭐 자꾸 쓰다 보면 쓰는 과정에서 이런 내용의 흐름이나 구성이 또 조금씩 바뀌겠죠. 실제 이 지금 오른쪽에 표시한 저 그림은 제가 육각형 개발자라는 이 책을 쓰려고 할 때 생각했던 내용의 구성이에요. 아, 이런 식으로 좀 내용을 쭉 정리해서 적어볼까 하는 식으로 적었던 거고요. 이거를 계속 조정하고 정리하고 또 쓰면서 조금씩 조정하고 하면서 저 책이 완성이 됐어요. 또 정확한 표현이 좀 중요한데, 특히 이제 우리는 개발자니까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어야겠죠. 그래서 모호한 단어 같은 것은 좀 사용하지 않는 게 좋고요. 덜 사용해야 되는 거죠. 제가 막 이렇게 누군가와 대화를 하는데 실제로 이건 어떤 분이 대화한 거를 조금만 단어를 바꿔서 적은 건데요. 그 부분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와요. 그러면 도대체 저 부분은 어느 부분인가? 하면서 그 내용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많은 이제 피로도가 느껴지게 되는데, 그래서 모호한 단어를 좀 덜 사용하는 게 중요하고, 또 정보를 제공해야겠죠. 딸랑 어떤 내가 하고 싶은 말 하나만 딱 하고 끝내면 상대방이 도대체 이게 왜 이런 말을 하는 거야 라고 못 알아들을 수가 있으니까, 어떤 필요에 따라서 어떤 배경 지식 혹은 왜 이런 게 나왔는지, 그런 맥락, 이런 정보를 같이 제공을 하면 이제 상대가 좀 이해하는데, 정확하게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겠죠. 글을 안 쓰다가 쓰려고 하면은 이게 좀 잘 안 써지게 되는데, 그래서 책에서 팁 5개를 제안을 했는데, 일단 첫 번째는 문장을 짧게 쓰라는 거고요. 늘어지지 않게 끊으라는 거죠. 막 워드나 뭐 이런 거 기준으로 막 문장이 세 줄, 네 줄, 하나 한 문장이요. 이렇게 쭉 가게 하지 말고
가능하면 짧게 끊어 쓰라는 거고요. 그렇게 해야 이렇게 장황해지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표현 혹은 하고 싶은 말을 그래도 좀 잘 할 수 있게 됐던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 글머리 기호, 목록, 번호 목록 뭐 이런 걸 사용하면 조금 더 표현이 더 수월하게 되는 게 있고, 표나 그래프 혹은 그림 같은 걸 이제 사용하면 글로만 할 때보다 조금 더 잘 혹은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겠죠. 이 오른쪽에 있는 게 이제 제가 뭐 동시성에 대해서 뭔가 설명할 때 사용했던 그림인데, 이 그림을 갖고서 야, 동시에 두 개가 실행하는데 이렇게 한다고 해봐. 그러면 결과가 저렇게 돼. 잘못되겠지. 뭐 이제 이런 걸 설명할 때 사용한 그림인데요. 이렇게 그림 같은 걸 사용하면 글로만 할 때보다 말로만 할 때보다 조금 더 잘 이제 설명할 수 있다는 거고요. 그다음에 시각적 효과도 중요해요. 뭔가 굵게 표시한다든가 밑줄을 긋는다든가 혹은 색깔을 바꿔서 표시한다든가 하는 식으로 강조하거나 뭔가 잘못된 걸 알려주거나 주의를 끄는 그런 효과를 낼 수가 있죠. 그런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연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. 이게 뭐 글을 쓴다고 해서 갑자기 잘 써지는 일이라는 건 없잖아요. 그래서 이제 시간을 조금씩이라도 내서 이제 글을 쓰는 게 필요하고요. 그런데 처음에 글을 쓰려고 할 때 너무 거창한 주제를 잡으면 잘 안 써져요. 길지 않게 빨리 쓸 수 있는 그런 주제를 선택하는 게 좋은 것 같고, 이제 처음에 연습을 할 때요. 뭐 일기 같은 거 좋겠죠. 기억나는 일 그냥 짧게 기록하는 거예요. 아, 오늘 했던 것 중에 혹은 오늘 경험한 것 중에 가장 기억나는 것 하나 적어 보는 거죠. 그리고 뭐 시스템 구조 설명하는 거, 내가 담당하는 시스템의 구조를 설명하는 문서를 만들어 보는 거예요. 이렇게 문서를 만들다 보면 구성 요소 같은 거를 표현해야 하잖아요. 그러면 당연히 시각적으로 표시하는 연습도 되고요. 그 다음에 지금 내가 어떤 문제를 겪고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한 해결안 이런 것도 한번 적어보는 거예요. 문서로 만들어 보고 그걸 갖고 나중에 이제 사람들하고 같이 얘기해 볼 수 있겠죠. 그리고 뭐 리뷰 같은 거, 구매한 물건의 장단점 이런 거 짧게 한번 적어본다든가, 오늘 먹은 점심 요거에 대한 평가 혹은 감정 이런 거 좀 기록해 본다든가, 또 뭐든 좋아하는 거 그것에 대해서 써보는 거죠. 그리고 발췌가 있는데, 이 내가 어떤 최근에 읽은 책이 있으면 그 책에 있는 문장을 발췌해서 쭉 적어보는 거예요. 실제 지금 요 그림으로 표현한 게 제가 그 유시민 작가님의 글쓰기 특강 그리고 마케터의 문장이라는 책, 그 두 책을 좀 정리한 건데요. 그냥 발췌해서 정리한 거예요. 이런 식으로 읽은 책의 문장을 이렇게 발췌하다 보면은 남이 쓴 문장을 이제 따라서 쓰다 보면 조금 그 문장이 좋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. 그런데 이제 주의할 점은, 만약에 역서다 그러면 번역 품질을 좀 고려해야 돼요. 이게 번역 품질이 안 좋은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좀 주의해야 된다, 발췌할 때는. 자, 도움이 된 책은 이거 이제 예전에 제가 영상으로도 한번 소개했던 책들이에요. 물론 이 책에서도 소개하고 있고요. 그냥 제가 읽은 것 중에, 이제 안 읽어본 책을 그냥 막 소개할 수는 없으니까 읽어본 것 중에 저 4개를 이제 뽑아서 전에 한번 공유한 책인데, 뭐 유시민 작가님 글쓰기 특강, 그리고 내 문장이 그렇게 이상한가요? 라는 거, 엔지니어를 위한 문장의 기술, 그리고 마케터의 문장, 요런 책들을 읽어보면 좀 도움이 됩니다. 정리를 해보면 글, 문서 굉장히 기본적인 소통 도구고요. 우리가 좋은 글을 쓸 필요는 없지만 나쁜 글을 쓰면 안 된다라는 거고요. 뭐 주제, 목적, 대상, 흐름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하자. 그리고 이런 거를 생각할 때 정리하기 좋은 도구 중에 하나가 마인드맵이라는 거고, 정확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자는 거고요. 전달하기 위해서 모호하지 않은 단어 써야 되고 이해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이제 제공해야 된다는 거고요. 짧은 문장, 표, 글머리 기호, 그림 같은 거 활용하면은 좋다. 모든 걸 다
글로 할 필요는 없다. 그리고 무엇보다도 연습이 필요합니다.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